김호중이 그 2024년 올해 5월 9일 23시 44분 장소는 어디냐? 강남이었어요.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압구정동이나 그쪽 그 근처가 되겠죠. 거기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그 김호중이 몰던 차가 무슨 차였냐면은 벤틀리의 벤테이가라는 차가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벤틀리를 타본 적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회장이 그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 아주 성공해가지고 벤틀리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얻어서 타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뭐 벤틀리가 이렇구나 그 생각은 했는데 벤테이가는 벤틀리에서 나온 SUV예요. 가격이 한 4억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벤테이가가 기아의 니로라고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차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니로가 택시가 니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그 벤테이가가 큰 차,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차가 벤테이가 아니겠습니까? 저 큰 차가 그 조기에 있는 게 얼핏 보면 SUV 같이 니로가 SUV니까 저게 처음에는 택시인가 그랬는데 니로가 택시도 있으니까 저 택시래요. 저거를 저런 식으로 야 차를 갖다가 박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측면으로 좀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올라갈 만큼 저렇게 운전을 하지? 참 저게 제정신이 아니었겠다. 저는 그 생각이 충분히 되는데 저게 문제가 된 게 5월 9일 23시 44분이었어요. 그런데 저 벤테이가가 원래대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와씨 4억 가까이 되는 그 차인데 그러면 내 차 그 사고 났다고 비싼 차 사고 났다고 금방 세워가지고 야 이거 그냥 전전긍긍할 텐데 야 이거 저 부셔졌으면 이거 견적이 얼마가 나오나 그것부터 걱정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택시 기사니까 아예 택시 기사한테 저게 중앙선을 침범한 거잖아요. 중앙선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야 이거 수습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저 벤테이가가 저런 식으로 차를 갖다가 그 했으면서 그냥 쓱 도망가 버린 거예요. 쓱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구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저걸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 김호중이 저 때가 어디를 가는 거냐? 술집 뭐 아마 룸살롱 가는 것 같은데 저 술집이 몇 차였느냐? 4차였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술 마시고 그리고 4차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응하고 자기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기 차적 조회 같은 거 금방 되니까 그러면 금방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음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랬을 때 음주한 것 같다는 사람 그 용의자가 딱 있으면은 요즘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차적 조회하면 누구 차인지 주소 같은 거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적 조회해가지고 만약에 그 김호중이 집에서 자고 있었으면은 경찰이 가가지고 거기서 음주 측정하고 그러면은 그 뭐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딱 나왔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구리에 있는 어떤 호텔로 간 것이다. 저는 그런 그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 날인가 뭐 그때 어떤 사람이 마치 저때 김호중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타나 가지고 사실은 내가 운전을 갖다가 했다. 내가 이제 그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김호중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김호중의 매니저였다. 그다음에 또 다른 매니저가 저렇게 비싼 차인데 당연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었겠지. 그런데 그 블랙박스의 그 메모리 칩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호중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게 김호중 차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제 오픈이 되는 거니까 김호중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술집에 있었던 건 맞는데 왜 술집에 있었습니까? 요거 말고 제가 보내드린 조금 전 없어요. 사진 없었나? 그 뭐 어떤 사진이 있냐면은 그 김호중이 룸살롱인지 어딘지 술집에서 딱 나왔는데 그때는 저 차가 아니었어요. 저 차가 아니고 무슨 쿠페형의 무슨 뭐 BMW인가 뭔가 뭐 그런 차였던 것 같은데 그 차에 그 기사가 딱 타고 그 기사가 대리 기사인지 아니면은 그 뭐 룸살롱이나 이렇게 술집에서 대신 운전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인지 어쨌든 김호중이 운전을 안 하고 김호중이 옆에 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다시 김호중이 차를 몰고 그 벤테이가를 몰고 나왔다가 저 사단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술집에서 나왔고 누가 봐도 술집에서 나왔는데 저 사진이에요. 저기 김호중이 스스로 운전하지 않고 대리 운전을 했고 그러면은 술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뭐라고 변명을 갖다가 했냐면은 나는 술 마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술집 같은 데 가면 차 주지 않습니까? 17차 같은 거. 그때 17차라고 그랬어요. 17차가 뭔가 했더니 뭐 17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배합해 가지고 만든 차가 17차인가? 뭐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런 17차만 마셨대. 여기서 전 누가 생각났느냐? 이화영 부지사 생각나더라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는 처음에 술 마셨다고 그랬다가 안 마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김호중은 그 차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게 5월 9일이에요. 그 5월 10일 되는 날이었어요. 5월 9일 23시 44분이었으니까 15분만 지나면 5월 10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호중의 콘서트가 4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언제냐면은 5월 11일, 12일 날 그게 이제 어디야 저기 고향에서 그 콘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창원에서 콘서트가 있었고 그런데 그 4번의 콘서트가 티켓 값이 뭐 비싼 거는 23만 원, 그 다음으로 비싼 게 뭐 21만 원, 그게 다 매진됐고 그거 다 합치면은 그 금액이 50억이고 만약에 그 공연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 환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50억 다 환불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관료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다 환불해 줘야지. 결국은 그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김호중이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시고 자기는 차만 마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연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은 음주한 게 맞다 뭐 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어떤 게 또 밝혀졌냐면은 국과수에서 김호중 뭐 소변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딱 해봤더니 술 마신 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후후 부는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이제 그 호흡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몸에 신체 내에 있을 때는 결국은 그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래퍼하고 개그맨이 같이 그 룸살롱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그 룸살롱에서 나가면서 저 자리에 그 차 타는 저 자리에 그때 그 술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저한테 래퍼 이름은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어떤 기자가 그때 변호사님 그때 같이 있었던 개그맨이 뭐 누구래요. 뭐 저랑 뭐 성이 같대나 뭐 어쩌대나 뭐 그래서 그 개그맨이 누군지는 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공연이 다 끝났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정황을 갖다 다 봤을 때 음주한 것이 딱 거의 뭐 이렇게 확실하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특히 뭐 래퍼나 유명한 가수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제가 누군지 이야기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룸살롱 같이 있으면서 김호중이 술을 안 마셨다라고 진술을 할까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선 그렇게 진술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김호중이 술을 안 마셨다라고 진술을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 그 래퍼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지금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위증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그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하네. 그 김호중을 감싸려고 저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네. 이런 그게 되면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인기 먹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김호중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근데 저보고 김호중이 형 저 변호사님 그날 우리 술 마신 날 술 안 마셨다고 좀 증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호중아 내가 미안한데 그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내가 위증죄하면은 앞으로 내 변호사 자격도 그렇고 나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도 그런데 개그맨 가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가 이제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김호중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조남관 변호사라고 저랑도 요만큼 알아요. 저보다 이제 대학교 2년 선배고 뭐 옛날에 무슨 과정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듣고 그랬는데 그 조남관 변호사가 대검 차장까지 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대검 차장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였다? 식물총장이었다.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실권을 가진 대검 차장이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최고위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인데 조남관 변호사가 저도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못했겠습니까? 제가 조남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김호중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공연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음주 실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빠득빠득 그 부인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그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그 뭐 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들으신 말씀들을 갖다가 드린 거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대리 불러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0년쯤 전만 됐어도 20년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음주운전 해도 어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뭐 예컨대 마지막까지 그랬던 게 무슨 뭐 이렇게 권력기관들 뭐 이렇게 센 데다가 이야기하면 어찌 해가지고 뭐 무마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더 안 돼요. 요즘은 뭐 검찰, 판사, 검사, 뭐 국정원, 뭐 기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세게 그게 되니까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김호중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중은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교통법상에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려면 미니멈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0.03%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0.03% 이상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그러니까 예컨대 와인 한 잔 마셨는데 뭐 한 서너 시간 지나갔어. 그러면 불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맥주 한 모금 두 모금 정도 이렇게 마셨는데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0.02 나오면 괜찮아요. 0.01 나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알코올 농도가 세질수록 처벌도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근데 김호중 혈중 알코올 농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김호중이 집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검사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검사했는데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시간을 역순해가지고 그러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대충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음주운전 했으니까 그러니까 형사 벌금 얼마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김호중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저때 경찰이 있었는데 김호중 보고 불라고 했겠죠. 근데 김호중이 안 불고 도망갔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거냐? 그게 절대로 아닌 게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에는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정차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인 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것뿐만 아니고 대물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차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조치를 갖다가 하고 별거 없고 바쁘다라고 하면 명함이라도 주고 저한테 한번 전화 걸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것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징역 5년 이하에 벌금은 1,500만 원 이하 이런 그 형사 처벌에 그 취해질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것과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가법, 말 자체로도 무서운 특가법. 이 특가법에 무슨 죄가 있냐면은 5조의 3호에 5-3조에 5조의 3에 무슨 죄가 있냐면 도주 차량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꼈다. 그러면 이게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인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거는 사람이 다쳤어야 돼요. 사람이 안 다치고 그냥 대물 사고만 났다. 그러면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호중 관련해 가지고는 도망갔으니까 김호중은 지금까지만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주 차량죄는 징역 1년 이상이에요. 징역 1년 이상이면은 1년부터 30년까지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이거는 뭐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처벌받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법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차 몰다가 사람을 치인 적은 없고 차를 뭐 이렇게 사고 낸 적은 몇 번 있죠. 그런데 제가 차 몰고 다니다가 그 사고 뭐 앞차를 갖다 추돌한다든지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형사처벌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했을 때 사람이 다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차를 받은 적은 있어도 뭐 있었나?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앞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차에 탔던 승객이나 운전자가 뭐 결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상해니까 상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치여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박았다. 그거는 과실치상이 아니고 상해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 뭐 내가 뭐 미쳤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운전 뭐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앞차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거는 과실치상죄가 된 거예요. 내 과실로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험을 종합보험 뭐 이런 보험에 들어 있으면은 그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잘못은 저지른 거고 범죄는 범죄인데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라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차 몰고 다니다가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일일이 다 형사처벌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한도 끝도 없다.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뭐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례법을 둬가지고 대신에 보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갖다가 면책해주겠다.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중앙선을 갖다가 넘거나 음주를 갖다가 하거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세 개는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그 다음에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과실치상죄. 왜냐하면
중앙선을 침범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무조건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호중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제가 운전을 갖다가 하는데 운전하기가 피곤해, 힘들어. 근데 제 차는 누구만 몰 수가 있느냐?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 후배가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배가 제가 이제 운전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배가 내 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몰아봐라 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이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제3자가 몰았으니까. 그런 경우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은 운전을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이게 전형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보험 사기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그래도 제법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질이 나쁜 게 어떤 거냐? 김호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사고가 딱 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술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옆에 앉은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술을 마셨는데 그냥 운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은 술 안 마셨으니까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 그러면서 보험 처리를 갖다가 해.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 사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낸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해당이 되느냐? 범인 도피 교사예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자를 도피시키는 게 호주 이런 데로 도피시키는 것만 도피는 한 게 아니고, 음주운전자 범죄자를 숨기는 것도 막 헷갈리게 하는 그것도 도피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 관련해 가지고 운전자를 매니저로 바꿔치기 한 것도 그건 뭐냐면은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벤테이가 벤틀리 차량에 있었던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을 갖다 파손했다. 이건 또 뭐가 되냐면은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교사가 붙냐면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그다음에 범죄자가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범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 하지만은 범죄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나를 갖다가 범인 도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는 내가 범인 도피죄로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범인 도피 교사죄로는 형사처벌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증거를 스스로 이걸 갖다가 인멸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것도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가 아마 김호중이 음주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형벌이 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 사고 미조치, 도주 차량죄,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했으니까 교통사고 청리 트랙법 위반,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교사, 그 다음에 메모리 칩, 그거는 증거인멸 교사 5개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특가법상의 또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1에 5-11조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운전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도로교통법상에 0.03%가 넘어야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래야지 처벌받는다며.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로는 처벌 안 받는다며. 근데 왜 특가법상에
그 음주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도로교통법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이 틀려요. 어떻게 규정되냐면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가법상의 음주운전 치상죄에 있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주를 했다. 일단 이게 인정이 되면 그 상황에서 운전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냐 아니면 가능하냐 요 차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례를 갖다가 그 판시를 했냐면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기준치 이게 0.03%죠. 이거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면 음주운전 치상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그 비싼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 벤테이가가. 그래서 저도 돈 있으면 한번 근데 저는 4억 있어도 저런 차 안 사고 다른 차 살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차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타봤는데 뭐 잘 굴러가고 뭐 저한테 맞는 차가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그 4억에 가까운 차를 몰면서 중앙선을 침범을 갖다가 했는데 차가 이렇게 기우뚱할 정도로 그냥 앞으로 이렇게 박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탔었잖아요. 저게 정상적인 운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셨다라고 하는 거 인정했어 김호중이. 근데 운전한 꼬라지를 갖다가 보니까 저거는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야.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특가법상에 음주운전 치상죄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상해니까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김호중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김호중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저러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안 됐냐면은 처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택시인데 택시 기사님이 다치시기는 다치셨어요. 근데 전치 몇 주다? 전치 2주다. 전치 2주면은 그냥 웬만하면 전치 2주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앞으로 그다음에 차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차선은 좀 비어 있으니까 속력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을 거야. 만약에 속력을 아주 세게 냈으면 차가 아주 크게 파손됐겠죠. 그 벤테이 가면 얼마나 저거 탱크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깜빡 졸다가 차가 저랬을 것 같아. 그다음에 만약에 저 앞에 이렇게 차가 막혀 있지 않았으면 저 택시가 이렇게 속력을 갖다가 뭐 한 50km, 60km에 쭉 가고 있는데 그렇게 충돌했으면은 기사님이 크게 다치실 뻔도 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읽은 신문 기사로는 전치 2주다.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 그 경력으로 봤을 때 전치 2주면은 뭐 그렇게 아주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죄는 다 뭘 전제로 하는 거였다? 그거는 사람이 다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김호중이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고 김호중이 저를 갖다가 알아요. 그러면 저 변호사님 저 지금 사고 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변호사를 삼성화재에서 했었잖아요. 삼성화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보험회사잖아요.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잖아. 삼성화재는요. 1년에 제가 있을 때 20년 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소송이 2,000건씩 있었어요. 2,000건씩. 소송이 사고가 아니고 사고는 뭐 몇만 건 있었겠지. 근데 사고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소송으로 들어가는 신건이 1년에 2,000건씩 생기는 회사가 어떤 회사다? 삼성화재 같은 그 손해보험 회사다. 그런데 그 소송의 90% 이상이 무슨 소송이다? 자동차 사고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화재에서 변호사를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저런 자동차 사고 같은 것들은 조금 아는 편인데 저는 만약에 김호중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딱 물어봤으면은
무조건 내려가지고 기사님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봐라. 그 다음에 기사님이 안 다쳤다, 안 다쳐 보인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 딱 나면 사람이 딱 그 교통사고가 나면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모레 막 쑤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쑤시고 그런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서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가 아프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난 객관적인 그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은 저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느냐, 무조건 내려가지고 기사님한테 100배 사줘야 하고 어디 아프신지 물어보고 외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기사님한테 진짜로 무조건 그냥 싹싹, 그냥 모기가 뭐 파리가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싹싹싹 빌면서 제발 그 뭐라고 할까, 다치지 않았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다치지 않았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김호중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공연 4번 하고 50억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김호중한테 최소한 몇 억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그 기사님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한테 정말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살려주시는 셈 치고 다치지 않은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다쳤으면 어쩔 수 없는데 겉으로 뭐 내가 다쳤나 안 다쳤나? 저만 해도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차가 이렇게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제 차를 살짝 받았어.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뒤에 있는 차가 제 차를 갖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 근데 진짜로 살짝 받았어요. 이렇게 살짝 받았어요. 근데 딱 내렸죠. 딱 내렸는데 제 차에 그 뒷 범퍼에 기스 하나 안 났어. 뭐 이렇게 뭐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렇게 눈 씻고 봐도 기스 하나가 안 났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뒤에서 운전자가 딱 내렸는데 젊은 여자분이 내리시는 거야. 젊은 여자분이 내려가지고 어머머머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남자인데 상남자인데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 정도는 뭐 제가 뭐 문제 없다고. 그리고 룰루랄라 집에 왔는데 진짜 차에 기스 하나 안 날 정도로 그 차가 그 부딪힌 게 아니었는데요. 하룻밤 잤는데 삭신이 쑤셔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 이렇게,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뒤에서 저한테 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넋 놓고 있다가 살짝 받쳤는데도 근육이 놀랐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한 2, 3일 동안 진짜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요. 고생해가지고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갖다 딱 탔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제가 진짜 우리 차에 기스도 안 날 정도로 살짝 받쳤는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딱 그랬더니 기사님이 빨리 약국 가라고, 약국 가가지고 약사님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고 약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 말씀대로 약국 갔더니 그 약사님이 약을 주셨는데 그 약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어쨌든 교통사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아프다라고 하면 아픈 거고요.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은 진짜로 이번 공연에서 나온 수익금 전부를 택시 기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저 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벤틀리 벤테이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벤테이가 그냥 가져가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벤테이가로 그냥 택시 개조해가지고 벤테이가 택시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를 갖다가 아프지 않다고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고가 저기 누구야 그 김호중이 그렇게 했으면 첫 번째 도로교통법에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저기 조치를 했으니까. 두 번째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해요. 왜냐하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라는 어떤 피해자냐? 이러한 내 차가 분질러져 가지고 저 아까 본 그 니로 그 택시가 뭐 범퍼가 좀 찌그러졌겠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운전 기사님이, 택시 기사님이 다쳤을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경찰에 가가지고 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음주운전 했단 말이에요. 음주운전 했으니까 그 음주운전 치상죄가 되는데 이것도 치상죄니까 뭐가 전제돼야 된다? 상해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나 안 다쳤는데 나 전치주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특가법상에 음주운전 치상죄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특법상의 과실치상죄. 그러니까 그 뭐 음주를 했거나 중앙선을 갖다가 침범해가지고 사고를 갖다가 냈는데 형사처벌 받으려면 이것도 과실치상죄인데 기사님이 나 안 다쳤는데 그러면은 이 교특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보험 처리만 안 될 뿐이지. 저 벤틀리 고치고 택시 고치는데 내 생돈 날아가는 그 정도만 있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안 하지, 메모리칩 파손 안 하지, 그러면은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이제 음주운전 했으니까 그때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잘 봤으면 그러면서 아 저 술 마신 거 맞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저 제 얼굴 아시죠? 저 김호중 어떤 사람이 저보고 김호중이랑 저랑 닮았다고 그러던데 이게 좋아할 일인가 기분 나빠할 일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저 김호중입니다. 근데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음주 저 술 조금 했는데 진짜로 이 벤테기가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범죄는 하나도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그때 바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할 수가 없지. 그다음 바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뭐 블랙박스에 그거 뭐 메모리 칩 같은 거 뭐 없앨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 6개 범죄가 하나도 성립이 안 되고 성립이 되면 뭐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그럼 신문에 딱 나왔겠죠. 김호중 강남에서 벤틀리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그 술 마시고 벤틀리 운전했다.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뭐 이렇게 그 감수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사실 끝날 수 있었던 거를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무조건 도망가고 마치 그냥 뭐 어떻게든 자기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그 다음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고가 나면 그 전문 변호사에게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받으면은 좋았을 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사고 낸 게 제일 나쁜 거죠. 이게 사고 낸 게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돼. 술 마셔도 돼요. 그 다음에 노래해도 되지. 가수가 노래하지 뭐 그럼 음치가 노래합니까? 뭐 기분 좋으면 뭐 춤춰도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고래 잡으러 가도 돼요. 다 되는데 술 마시면 뭘 하면 안 된다?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건 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진짜 나쁜 건데 근데 또 나쁜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9일 밤, 그러니까 10일 자정, 그 10일 땡땡시. 그러면 11일 날 공연 있잖아요. 이게 프로가 그 23만 원, 야 23만 원이면 그게 얼마야? 야 23만 원씩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생돈 23만 원 내고 그 김호중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왔는데 그 노래한다라고 하는 가수는 그 전날 밤에 저렇게 밤새도록 1차 갔다 2차 갔다 3차 갔다 저거 아니었으면 4차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리 호텔 가서 뭐 했습니까? 또 맥주 사두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공연을 갖다 준비하나? 그러면서 2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23만 원을 갖다 받는다? 저거는 가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물론 가수로서 굉장히 큰 탤런트를 가졌다. 그 뭐 하나님이 김호중에게 아주 좋은 목소리도 주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재능은 주셨지만 탤런트는 주셨을지 모르지만 자세는 그 글러먹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딱 보면서 그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하던데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윤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창호 누군지 기억하시죠? 뭐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윤창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이 도로교통법, 그다음 특가법 뭐 이런 법을 갖다가 규정을 바꿨는데, 근데 윤창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윤창호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윤창호의 이름이 법에까지 올라가느냐? 윤창호가 고대인가 다녔던 것 같아요. 고대인가 뭐 고대 행정학과인가 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대 다니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가 아마 카투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가서 어디 갔습니까? 해운대를 갔어요. 해운대 가가지고 그냥 그 군 복무하면서 제가 군 복무할 때 방위도 힘들었거든요. 출퇴근하는 방위도 사실은 제가 힘들었는데 현역 가가지고 갇혀 있으면서 더군다나 젊은이가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뭐 방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술 취한 만취한 BMW 차가 그 윤창호를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윤창호 그 청년이 어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치여가지고 떨어졌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생사불명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가. 그 친구가 그 고대에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로스쿨 가서 저처럼 그렇게 법조인 되고 싶은 뭐 그런 꿈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뭐 경각심 높여야 된다 이런 젊은이가, 진짜 꽃다운 젊은이가 너무나 억울하게, 안타깝고 억울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도 되느냐,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백날 저런 법 있으면 뭐 합니까? 응? 누구야, 김호중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제가 만약에 그 김호중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 마음은 콩밭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래할 기분이 났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조남관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 처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조남관 변호사님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던 아주 그냥 검찰의 최고위직까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 조남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사고 미조치, 도주 차량죄, 음주운전, 지사상, 교특법 위반에다가 당신 운전사 바꿔치기 했잖아. 범인 그 도피 교사에다가 증거인멸 교사 한 6개쯤 되겠네. 거기에다가 뭐 공무집행방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뭐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김호중이 노래가 됐을까요? 아니, 그 전날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가지고 술 마셨으니까 이제 술이 뭐 이렇게 술김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회복이 있다고 그래도 정상 컨디션이었을까? 거기에다가 멘탈은 제가 봤을 때 제정신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창원하고 그 전에 고향에서 그 혹시 녹화한 거 있으면 그 영상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과연 김호중이 다른 때랑 똑같이 그렇게 노래를 했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멘탈 갑이네, 일단 그 생각이 들 거고. 근데 아무리 윤창호 같은 젊은이가 희생돼가지고 그래서 윤창호법 만들어진다고 한들 저렇게 팬심이 강하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법에서 다 빠져나갑니까? 진짜 우리들은 다 가재, 붕어, 개 이런 피레미들이니까 그물에 싹싹싹 걸리고, 메기, 그 다음에 뭐 악어,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대물들은 뭐 아무리 그물 치면 뭐합니까? 그냥 쑥쑥쑥 빠져나가. 구속영장도 기각돼. 항소심까지 1심에서도 징역 2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근데 법정 구속 안 돼.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끝까지 공연 끝날 때까지 나 술 안 마셨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그러니까 또 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뭐 우리 호중님이 술 마셨을 리 없다.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리 호중님이 귀해도 그렇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죄송한데 김호중 팬들 중에 그 음주운전을 끝까지
그 믿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끝까지 안 믿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김호중을 옹호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랑 똑같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개딸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천만 다행으로 이거는 김호중한테도 천만 다행이에요. 그 택시 기사님이든 누구든 만약에 저 차가 저렇게 차를 받지 않고 만약에 그 반대쪽 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까 그 차선 잠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반대쪽 차선이었는데 그때 그 저 차선에서 만약에 저 벤테이가가 길 건너편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고 차가 없었고 차가 저런 식으로 아니면 저기서 보면 되네. 저 앞에 무슨 자전거 같은 거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호중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다행히 저 차랑 부딪혔지. 만약에 술김에 돌다 하다가 오른쪽으로 그 했으면 저 행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위험한 행동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뭐 그게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그걸 갖다가 할까? 저는 사실은 그거는 진짜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도 시간이 다 가서 김정숙 씨 이야기만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음주운전 했을 때라도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고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합의 보는 게 형사법적으로는 그 제일 나을 거다. 일단은 그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